이론과 지식으로 남겨놓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으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그 누구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벨상을 수십 개를 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인간들이 남겨놓은 지식에 불과해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어도 아직 인체의 메커니즘은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현상들을 아직 과학은, 의학은 접근을 못합니다. 하여 이런 각자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들만 나오는 것이지, 이미 이론으로 지식으로 과학과 의학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영역은 지식으로 다가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 지식이 다가올 수 없는 영역입니까? 만약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는 어떤 과학자들이 중에 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면 그 과학자가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세포 하나까지 다 깨달았다면 정말 세상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 과학자들이 깨달았다, 깨달은 과학자가 있다 소리 나는 못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 같은 양반들. 그런 학자들은 아마 인간의 내면을 깊이 성찰을 하셨겠지. 지금껏 내가 수행해온 과정에서 저 과학자는 정말 인체를 확 들여다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 과학자는 깨달은 자 이상으로, 부처 이상으로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런 과학자 아직 내가 못 봤어요. 최근에서야 내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던, 나 박문호 박사 그 양반 강의 좀 들으니까 뇌의 구조와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셔. 근데 그렇게 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가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넣어서 수행을 해서 그 몸에서 벌어지는 형상들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이를테면, 그 박문호 박사님 그 강의 한번 들어본 분 계시겠지만, 인간의 머리에서 호흡 중추신경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호흡신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덜숨을 할 때 사용하는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고, 날숨을 할 때 쓰는 신경 근육이 있고, 날숨과 덜숨을 동시에 다 사용하는 근육과 신경이 있더라.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었어요. 많은 의학자들, 과학자 중에서도 그런 말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뇌과학자라는 분이 그 말을 했어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단전호흡 하려고 하는 그 단전호흡 근육은 덜숨 때만 사용하는 신경이더라, 뇌에서 그렇게 내려가는 신경이더라 하고 얘기한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수행을 통해서 그걸 알았을까? 그 박사님도 아직 자기는 수행을 통해서 알은 것이 아니라, 체득한 것이 아니라,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의 회로를 이론으로 공부하다가 그걸 아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뇌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을 내가 나는 내 몸으로 그걸 알아차렸고 몸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럼 누가 신경회로를 더 선명하게 한 거지? 이론인가요?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그 죽었던 신경을 살려는 걸 확인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이 이렇게 호흡하는 패턴이 신경회로가 각가지 다 다른데 이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그걸 아는 사람과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그 뇌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 신경을 다 살려가는 과정에서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오더라는까지는 아직 감지 못하셔. 과학자들은 뇌를 휘집어서 그 신경이 어떻게 내려가더라는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그 신경을 살려가는 과정에서 몸과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호흡은 어떻게 바뀌어가더라 하는까지는 아직 체험을 못하겠지. 근데 이런 사람은 이미 체험을 했는데 그 신경회로는 몰라. 머리에 대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 체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득을 하고 보니 소위 말하는 의학자들이 아는 거하고는 정말 깊이가 다르구나. 하여 요즘 의사 제자들과 같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도 배울 게 있고, 아, 그게 그거였어? 그 제자들은, 의료계 종사하는 제자들은, 아,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배운 거하고, 내 몸으로 나는 체득한 거하고, 둘이 딱 만나면 어찌 될까요? 저렇게 만나고 보니, 인간의 몸 속에 들어있는 속속돌이까지 다 밝혀낼 수 있더라는 것이요. 하여 화타가 되려면, 능이가 되려면 수행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뜨려 깨쳐야 돼. 그런다면 그 과학자는, 그 의사는 정말 금색이 드문 명의가 돼. 화타가 돼. 이론으로 배운 의술은 그 한계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나 이론이 바탕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 몸의 변화를 체득을 하면 애지간한 병은 다 원리를 알 수 있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이 수행기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도 결국은 내가 깨닫고 보니 인간의 몸에서 의식에서 벌어지는 그 무엇들도 모두 이 안에서 벌어졌지 내 몸 밖에서 벌어진 건 하나도 없었어.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도 신경 하나를 다 몸을 깨뚫고 나면 야, 이거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나의 세포와 나의 신경 회로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연결되어 있구나. 인간의 마음은 단편적으로 딱 설명을 하면 이 세포의 전체 세포는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뇌하고 70조 100조로 되는 모든 세포하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신경회로들이 하나같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의식이 고요해지고, 얼마만큼 차단되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일어나요. 결국 인간의 의식이란 세포에서 오는 물리적인 현상이, 그 물리적인 현상을 뇌가 받아들여서 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작용 현상일 뿐이에요. 마음이 답답하다 할 때 그 답답한 부위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가 막혀 있을 때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인간의 뇌와 세포가 모두 연결되어 버리면 의식은 극도로 고요해져요. 그래서 결국 나는, 마음은, 깨달음은 인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세포와 뉴런과 한 덩어리가 돼서 어디에 어떤 신경회로가 차단됐을 때 어떤 의식이 일어나고, 어떤 신경이 막혔을 때 뇌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등등, 인간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세포의 작용이었구나. 뇌가 요구하는, 신경회로가 막혔을 때 뇌가 보내는 메시지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뇌에서 벌어지는 그 작용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자아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핵으로 들어가면, 이 본성이라는 것은 본래의 기능이 다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래 세포의 기능이 다 살아있는 상태. 근데 그 다 살아있는 상태를 아직도 드러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과학계든 물론 의학계도. 인간 본래의 기능이 다 살아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모델이 있어야 연구가 되지. 그 모델이 없다 보니 지금도 구름 아래에서 헤매고 있어. 많은 과학자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세포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얘가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야. 근데 얘가 전 세포에 벌어지는 것들을 다 감지를 하려면, 즉, 회로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포가, 신경의 회로가 얘하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아는 방법. 손끝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사지가 움직인다고 신경이 다 살아있을 거라고 판단하면 착각이에요.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세포 신경회로는 이 팔이 움직인다고 살아있을 것 같지만 얘만 움직이는 신경이 따로 있고, 머리에서 얘를 움직이는 신경이 따로 있고, 잔잔하게 근육을 또 움직이는 신경이 또 따로 있고, 감촉을 느끼면서 오르는 신경도 따로 있어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광석과 같이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은 수행자니까 한번 사색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몸을. 걸음을 걸을 때, 오른발 한 발 내딛을 때, 또는 왼발 내딛을 때, 이 발이, 이걸 발이라고 생각해, 이 발이 이렇게 내딛을 때, 얘하고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광석과 같이 움직임을 주고받는지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손 가지고 하자 그래. 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신호를 보냈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신호를 딱 보냈을 때와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신호 이거 시간 체크할 수 있겠어요? 구부려 할 때, 구부리를 할 때 여기서 구부려 하고 신호를, 메시지를 줬을 때 구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줄 때 그 시간하고 이거 구부리는 시간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 체크는 가능할까? 초과학이니까 가능은 하겠다. 그러면 이 손가락만 내가 예를 드는 것 뿐인데, 얘만 예를 드는 것 뿐인데, 발 같은 것도 어때요? 이렇게 걸을 때, 밀바닥에 한 발짝 들어서, 야, 이거 놓을까? 물어보고 놓나? 이 발 디뎌도 되나? 하고 얘한테 물어보고, 그래, 디뎌도 돼? 하면 그때 딛고 한 발 한번 이렇게 가나요? 자동이지, 자동. 발 한 발 내디딜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신호 전달 체계를 한번 보라고. 얼마나 정거실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알았었다면, 이 손발은 지금 보이는 그 현상이니까 여러분이, 아, 진짜 빠르구나 하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호흡은 어떨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손가락 이까지까지 하나 잘라도 그냥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전 세포의 생명줄을 틀어지고 있는 그 호흡신경이, 호흡을 할 때도 얘하고 신호 주고받을까요? 안 주고받을까요? 얘 움직일 때 신호 주고받듯이 호흡신경 하나 움직일 때도 얘하고 전혀 단절된 상태로 움직일까요? 주고받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호흡 수행한다는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움직일 때는 와 정말 정말 쓸 것 같이 이 신경이 연결됐기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아시는 분들이 호흡은 늦을 거라고 생각 한 번 해보셨나? 이거를 모르다 보니 어느 호흡신경이 죽어 있는지 까마득히 모르는 거야. 만약 여러분이 이 신경 하나, 손가락 하나 신경 죽으면 어찌 돼? 이 두 개가 있다가, 예? 이 두 손가락 신경이 여기서 딱 차단거려서 죽으면, 안 움직이면, 죽겠다고 할걸? 이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이거 왜 안 움직여? 잘 움직이다가 이거 하나만 안 움직여도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럴 거라고. 그러지 않나? 근데 호흡신경은 하나 딱 죽어도 어디가 죽어도 전혀 모른다. 그 중요한 호흡신경 죽어 들어온다고. 하여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숨 쉬고 산다고 신경이 다 살아있을 거라고 판단하시지만, 내가 여기 이 몸을 이렇게 뚫고 와서 보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신경 반 이상은 다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 신경을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려면 어찌 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는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있나요? 어느 호흡신경이 죽었는지 아시는 분? 그렇게 단전 호흡기를 했다는 양반들 그걸 몰라? 그렇게 인간의 몸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분들이 어느 교에서도 의사들한테 물어보죠. 자신의 호흡신경이 얼마큼 죽어있는지 살았는지, 나 어느 부위가 죽어있고 어느 부위가 살아있다고 그거 자신이 얘기할 사람 없나? 결국 자신의 생명줄을 틀어지고 있는 회로, 근육, 호흡신경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알려면 호흡을 가지고 수행에 들어가면서 끝없이 죽었는 것을 살려봐야만이 알아요. 그걸 살려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호흡신경이 죽었는지 모른 채 살다 죽어요. 네? 호흡신경이 어디가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어디가 죽었는지 모른 채 살다 죽는 것이 현재 인류예요. 근데 각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호흡신경이 정확하게 어디가 죽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 살립니다. 그것을 다 살리고 놓고 나면 이제는 죽어 들어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죽어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던 내가 그 호흡신경을 살려가 보니 여기도 죽어 있었고 저기도 죽어 있었고 온 곳곳이 다 신경이 살아있었다고, 아니 살아있는지 죽었었는지조차도 생각도 없이 살았지 뭐. 여러분같이 똑같이. 어디가 죽어 있는지 어디가 살아있는지 모른 채 집어들어 살았는데 수행을 두고서 한 발 한 발 호흡을 통해서 수행해 가다 보니 저기도 죽어 있었고 여기도 죽어 있었고 그저 구석구석에 다 죽어 있는 것을 살려가면서 죽었는 줄 알았어. 살려가면서. 죽었는 걸 살려가면서 비로소 그때 갔어야 여기도 죽어 있었구나. 저기도 죽어 있었구나. 이러고는 알아가는데 그걸 다 알아갈 때마다 그 호흡 근육, 호흡신경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질병까지도 연관되어서 오더라는 것도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 죽었던 호흡신경을 살려놓고 보니 이것 때문에 이 병도 왔었구나 하는 거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그 국한된 병만 딱 볼 수밖에 못 보는 것은 이 호흡과 연관되어 있는 신경회로를 어디가 죽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병의 근원지를 못 찾아가요. 그거 못 찾으면 인간 무병장수의 꿈은 실현할 수가 없어. 그걸 찾아야만 비로소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어. 결국 병 없이 일반인들보다 오래 살려면 단절되어 버린 호흡신경을 몽땅 다 살려놓고 나면 왜 인간들이 천차만별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저 병이 걸리고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이 병이 걸리고
왜 같이 죽지 않고 이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이 사람은 더 일찍 죽고 이러는지 지역별로 지구의 어느 지역별로 어떤 나라의 사람은 수명이 길고 어떤 나라 사람은 왜 수명이 짧은지 어떤 나라 사람은 왜 이런 병이 오는지 이거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어요. 호흡신경 다 살리고 나면. 결국 인간의 비밀은 감춰져 있는 호흡신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호흡신경이 다 살리고 살라 들어가면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원리까지도 꿰뚫어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세포의 작용이다. 그 세포 중에서도 호흡과 관련된 호흡신경 세포의 메시지다. 이것을 꿰뚫어 알게 되면 나중에는 죽었던 신경 다 쏘여놨으니 이 다음부터는 죽어 들어오는 것을 알까 모를까. 여기 호흡신경 죽었던 걸 살렸는데 이게 다시 죽어 들어오면 알아 몰라요. 당연히 알게 되지. 알면 어찌할 거예요. 죽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지. 그렇게 해야만이 살고 싶을 만큼 살다 죽는 거 아닌가요? 네? 인체의 생명질을 틀어주고 있는 산소가 들어오는 유발점을, 시스템을 함몰래 들어오는 거 그걸 알았으면 방어를 해야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다 알아가는 것. 이게 깨달음인데, 오늘날 깨달음, 본성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외쳐대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포 하나까지도 알지 못하는 신경회로 하나 알지 못하는 이 가련한 수행자들이 남이 하니까 이론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얻겠다고? 도대체 뭘 얻으려고? 뭘 얻을 수 있어요, 이래. 신경이나 다 죽어가지고, 오목가슴 다 만들어놓고 도대체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본문은 유튜브 올려도 좋겠지만, 우리 제자들한테 던지는 본문이니까, 여러분이 신경회로, 호흡신경, 호흡근육, 어디가 죽어있는지 살았는지 점검받습니다. 내가 매일 한두 삼수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명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직접 여러분 몸을 어느 호흡신경이 굳었는지 달렸는지 죽었는지 체득하세요. 직접 점검을 하고 죽어있는 부위를 내가 찾아주거든. 그걸 중점적으로 살리는데 주력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간 더 오래 끌지 말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죽어있는지 그걸 어떻게 살리는지 명확하게 알아서 10년 걸릴 거 2, 3년으로 단축시키세요. 그것들은 내가 준비해놓은 장비들 다 준비가 되면 그때 공지가 나갈 것이니 그 공지 보고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호흡, 신경 체크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칩니다.